모두의 딥러닝. 자,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은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든지 폐암 수술 환자의 결과라든지 아이리스라든지 어딘가에서 유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이번에 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딥러닝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CNN을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고요. 그 다음엔 다른 곳에서 학습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지금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 전이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 GitHub으로 가셔서 전이학습을 통해 딥러닝의 성능 극대화하기 20장 부분을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신 다음 실행 준비가 되면 역시 런타임의 유형을 우리가 GPU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할 준비를 마치시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폴더를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이 데이터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 고침을 눌러서 데이터 20장 챕터 20라고 되어 있는 부분 폴더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테스트 트레인이 되어 있는데, 테스트 트레인을 예를 들어서 보면 AD 노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멀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JPG 이미지 들어있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한 장씩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D로 가셔서 요거 첫 번째 거 클릭해 보시면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불러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미지는 뇌 사진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뇌와 정상인의 뇌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대로 레이블링을, 그러니까 이름표를 AD와 노멀로 붙인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와 일반 뇌 그 특징을 잘 담은 사진들을 제가공해서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이미지가 있냐면요, 알츠하이머 쪽에는 80개, 그 다음 정상인 80개, 테스트 셋에는요 알츠하이머가 60개, 정상이 60개에서 전체 다 합하면 160개, 120개 해서 280개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60개는 테스트 트레인 셋에, 그다음 120개는 테스트 셋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상태의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이런 CNN을 구현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이렇게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진을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은 똑같은 실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역시 케라스 안에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곳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함수고요. 이 함수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변형시킬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변형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 번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강아지 사진이 있고, 이 강아지 사진 원본입니다. 근데 강아지 사진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사진은요 좌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확대가 되어 있고, 이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건 위쪽으로 이동했고요. 얘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얘는 위아래로 뒤집혀 있고요.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늘려준 겁니다. 한 점을 기준, 좌표 하나만 고정을 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가진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학습셋하고 테스트셋이 있을 때 학습셋의 수가 충분히 많으면 좋은데, 만약에 충분히 많지 않다면 기존의 학습셋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수를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특징을 가진 사진들을 조금씩 늘려주면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오그멘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과정도 학습셋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학습셋만 이렇게 이 효과를 줘야지, 테스트셋은 그냥 원래 테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는
아직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변형시켜 가지고 테스트할 수는 없죠. 그래서 테스트셋은 그대로, 학습셋은 이런 사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얼마 안 되는 작은 수의 소규모의 데이터셋이라고 해도 최대치의 효과를 가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터 옵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horizontal flip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수평으로 이렇게 대칭 이미지를 한다는 거, with shift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이렇게 얼마나 이동할지, 그다음 하이드 시프트, 그다음 위아래로 얼마나 이동할지, 얼마나 돌릴지, 이건 좌표 하나를 기준으로 얼마나 늘릴지, 줌이라든지 버티컬 플립, 그러니까 이제 수직에 대한 대칭, 그다음 이제 플립 모드라는 것은 이제 그 옆에 가장자리에 뭔가 그 사이즈가 안 맞아서 빈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색으로 채울지, 자,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그 빈 자리가 나오겠죠. 어떻게 채울지 이런 것인데 이걸 다 주지는 않았고 요 위에 세 개만 이제 변형 조건을 줬습니다. 요 맨 위에 건 뭐냐면은 저는 엠니스 데이터셋을 다룰 때 0에서 255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255로 나눠서 그것을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만들어줬던 정규화 과정을 우리가 거쳤었죠. 그 정규화 과정을 진행을 해준 겁니다. 여기도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255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옵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셋을 이렇게 변형 설정을 했고요. 그 변형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게 flow underbar from directory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오면 그 지금 우리가 지정한 학습셋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그다음 대시 데이터 대시 ch20이라는 폴더가 지금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자, 요 폴더가 되겠죠. 자, 이 폴더 안에 트레인 안에 자, 트레인 안에 들어있다라고 트레인셋의 위치를 알려줬고요. 이 사이즈는 150, 150입니다. 그다음 배치 사이즈를 정해주고, 그다음 클래스 모드 바이너리, 이게 지금 치매인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너리를 해주고요. 자, 그다음 테스트셋도 마찬가지로 자,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딱 리스케일 요 부분만 합니다. 요건 공통적으로 이제 테스트셋에서 해줬으니까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해주지만 나머지 이렇게 조금씩 변형시켜 주는 부분은 하지 않고요. 그대로 테스트셋을 자,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자, 여기 데이터 언더 대시 ch20 다음에 테스트라는 폴더에 들어있다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CNN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CNN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했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렇게 파라미터 수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다음으로 오셔서 실행을 해보실 때 자, 밸리데이션 로스라든지 5번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멈추게끔 하는 것, 그리고 모델을 실행한 결과를 히스토리에 저장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5번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으면 자, 여기에서 멈추도록 했으므로 100번이라는 f 숫자를 줬지만 자, 보시면은 26번째에서 자, 0.98이라는 애큐러시에서 멈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이 그래프 형태는 책에서 보시는 것과 완전히 같지 않을 수가 있고요. 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요 모든 값들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랜덤 값을 이제 가중치를 주고 나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종합을 한 겁니다. 종합을 하되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업로드해서 내가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전위 학습으로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위 학습으로 모델 성능 극대화하기 편입니다. 전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곳에서 잘 학습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역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전이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넷이라는 곳에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이미지들은 한 1000종류가 넘는 이미지에 120만 장 이상이 모여 있는 큰 데이터셋입니다. 200기가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데이터셋을 상대로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진들을 맞추는 그런 대회를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잘된 몇 가지 알고리즘들은 자신의 그 방법들을 모아서 이제 이미 오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럼 그 모델을 그럼 이 이미지넷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모아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럼 이 이미지들에만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사전 학습되는 모델을 갖고 와서 내 데이터에도 적용해서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넷에 있는 사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분류를 하려는 이런 뇌 사진은 아니지만 근데 이미지넷에 있는 사진들을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요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요건 선이구나. 요거는 면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미 다 포함시켜 놓은 학습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에도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어떤 오밀조밀한 집단과 넓은 집단의 차이 이런 것들마저도 그냥 이런 사전에 학습된 모델 없이 하면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이미 학습을 한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지고 정확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좋은 성과를 냈던 모델들 각각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VGG16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VGG16이라는 모델을 가져오겠다 하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 컨버전 레이어가 이 VGG16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가 이 안에 있겠죠.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학습 모델을 그대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 안에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 결과를 나의 학습을 위해서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학습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학습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 학습된 것을 트랜스퍼해서 내 데이터에 쓴다라고 해서 전이학습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지고 와서 쓰겠다라는 조절만 하면 되고요. 그 조절을 하고 나면 이 앞에서 했었던 그 레이어의 모든 파라미터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내 네트워크에서 합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분류기로 넘어가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에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학습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바로 전이학습 모델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기존에 우리가 방금 했던 그대로의 소스 코드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대신에 실행하는 부분을 요게 이렇게 몇 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먼저 맨 처음에 트랜스퍼 모델이라고 해놓고요. 이게 VGG16이라고 했죠. VGG16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VG16에서 이 가중치를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것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include underbar top이라는 것을 false로 했는데 include underbar top은 뭐냐면 그 VGG16이라는 그 모델도 맨 마지막에 이제 분류를 하는 파트, fully connected layer가 있었겠죠. 그 부분을 맨 마지막에 분류를 하는 파트가 있었겠죠. 그 부분을 사용할지 안 할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류를 따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 input shape는 우리의 데이터대로 쉐입을 150, 150으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transfer model trainable 이 부분은 앞서서 이제 간을 공부하실 때도 나왔는데 이것은 트레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학습된 웨이즈, 가중치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트레인 할 게 아니죠. 이 부분은요. 트레이너블에서 역시 false로 놓습니다. 자, 서머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모델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앞에서는 트랜스퍼 모델이라고 만들어서 쭉 진행을 했죠. 이제는 파인 튠 모델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의 모델 이름을 이렇게 정한
정한 겁니다. 모델을 정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퀀셜로 시작을 하는데 맨 첫 부분, 자,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트랜스퍼 모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고요. 트랜스퍼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 쌓아놨었던 VGG16 그런 이런 옵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플래튼, 뭐 댄스, 액티베이션 주고 이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CNN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게 바로 전이학습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직접 한번 해본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앞서서 우리가 160개, 120개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VGG16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게끔 했다라는 그런 어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지를 여기서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학습된 결과를 이 가중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나서 자 이제 VGG16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그 안에 속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 숫자들이 파라미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파라미터 숫자가 전체가 이만큼의 숫자가 있다. 1400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있었네요. 자, 이 파라미터를 이 시퀀셜로 다시 시작한 내 모델, 그 모델에서 그대로 받아서 활용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앞서서 요 위에 부분은 불러온 서머리가 지금 요 위에 나온 요 서머리였고요. 그 서머리 안에서 14만 1400만 7천 몇 개의 이제 파라미터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맨 마지막에 다시 서머리를 붙여서 내 모델, 내가 지금 만든 모델의 서머리를 확인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시작 부분이 1400만 7100 이렇게 이 앞서서 마지막에 있었던 파라미터와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잘 받아서 활용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요.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0.78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려드린 자료에 이제 처음 시작을 보시면은 기존에 이 과정이 없었을 때 0.05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0.05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전이 학습을 통해서 다른 파라미터를 불러오니까 0.78부터 시작했다라는 것과 그다음 전체적인 학습의 진행이 좀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좀 적어졌다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이 전이학습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만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진행하면은 아마 이전에 했었던 0.98 정도에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언제 이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너무 애큐러시가 이렇게 높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 전이학습을 가지고 가서 할 경우에 자신의 이제 이전 모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작 부분을 보여드리고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전이학습을 가지고 오는 방법만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부터 좋은 결과를 내고요. 금방 좋은 결과 이렇게 도달을 여기서 벌써 0.98에 도달을 했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서 여기서 멈췄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전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런 여러 가지 딥러닝 실험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것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explainable AI 그래서 설명 가능한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